트럼프는 군사작전을 통하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베네수엘라 새 정부로의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영화 속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뉴스가 단 하나의 속보로 뒤덮였습니다. 한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가 축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지정학적 판도와 여러분의 주식 계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 초대형 폭풍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가 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향후 한국 경제에 막대한 기회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2016년 현재 베네수엘라가 처한 처참한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정치는 고립됐고 경제는 파산했으며 사회는 붕괴된 상태입니다. 먼저 정치 상황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지난 2024년 대선 부정 의혹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외교는 고립됐고 오로지 군부의 충성심과 러시아, 중국 같은 반미 국가들에게 나라의 이권을 넘겨주며 권력을 간신히 유지하는 식물 정권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는 더 심각합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국영 석유 회사의 생산량은 전성기에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시설이 너무 낡아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라.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미국 달러를 쓰거나 물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력과 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조차 마비되어 공장이 멈추고 병원 수술실에 불이 꺼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지옥 같은 현실 때문에 국민들의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700만 명 이상이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는 시리아 사태를 넘어서는 현대사 최대 규모의 난민 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는 정광석화처럼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더 이상 국가가 아닌 거대 마약 카르텔인 태양의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명분은 확실했습니다. 바로 나르코 테러리즘 척결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무서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지워버리고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패권을 되찾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작전에 전 세계는 말 그대로 두 쪽이 났습니다. 먼저 반미 진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납치라며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은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경고했죠. 신냉전의 기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서방은 정의가 구현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인 경제 제재 해제와 과도 정부 수립, 그리고 IMF 자금 투입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그리는 향후 계획은 국가 재건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미국은 과거 파나마 침공 모델을 적용해 남미 통제력을 완전히 회복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마두로 잔존 세력을 축출하고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같은 친미 야권 지도자를 내세워 과도 정부를 즉각 수립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붕괴된 화폐 대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통용시키고 쉐브론 등 메이저 석유 기업이 국영 석유 회사의 운영을 맡아 에너지 주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치안 면에서도 친마두로 군부를 숙청하고 미군 훈련을 받은 장교단을 육성해 친정부 민병대를 무력화할 계획입니다. 물론 반미 진영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 중국이라는 미 해군의 봉쇄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어렵게 되자 비대칭 전력으로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베네수엘라 내 게릴라를 지원해 미군을 늪에 빠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등
공급망 수출 통제나 대만 해협 위기 조성을 그리고 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통해 미국을 다방면에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번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전쟁으로 확전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향후 베네수엘라 정세는 시기별로 뚜렷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6개월 이내에 친미과도 정부가 들어서겠지만 잔존 세력의 저항으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6개월 내지 2년이 넘어가면 미국의 제재 해제와 IMF 자금 투입, 원유 시설 복구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2년 이후에는 정치가 안정되며 베네수엘라가 제2의 중동 건설 시장으로 부상하고 원유 생산량이 회복되어 국제 유가 안정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 사태는 한국 경제의 단기적 리스크와 장기적 대형 호재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 충격 그리고 장기적 대박입니다. 첫째, 유가와 에너지 부문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유가가 출렁이고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세계 1위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시장에 풀립니다. 이는 국제 유가의 구조적 하락을 의미하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 초대형 기회가 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정유 공장, 도로, 항만 등 모든 것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재건 비용만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거 중동붐을 이끌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 제2의 중동붐이 열리는 겁니다. 셋째, 수출 시장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인구 2,800만 명의 거대 시장이 열립니다.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갈 새로운 루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주도 놓치지 마십시오. 원유 수출이 재개되면 이를 실어 나를 거대한 배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발주가 늘어납니다. 조선주에도 훈풍이 불 것입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한 독재자의 몰락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지도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2026년 혼돈의 파도 속에서 누군가는 공포에 떨겠지만 준비된 대한민국과 투자자 여러분에게는 거대한 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두로 잔존 세력의 저항이나 유가 급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 섣불리 움직이기보단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두로 체포는 단기적인 위험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막대한 기회 요인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유가 변동성과 치안 불안 뉴스에 유의하되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건설, 기계, 그리고 원유 운반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조선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 지켜보시죠.